자, 729번 문제인데요. 아마 이 문제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 그러면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이 문제 되게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풀어야 되는 스킬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790번 문제예요. y는 4-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4일 거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까지도 큰 문제 없죠. 자, 근데 y는 k를 여기다 뜩 하는 거 선을 이렇게 하나 걷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k라고 하면 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x는 2라고 하는 거를 뜩 하니 여기다 선을 하나 딱 거놓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합을 구해라.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제 스킬들이 좀 들어가요. 자, 이제 첫 번째 스킬을 얘기할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올라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의 그래프를 갖다 밑으로 딱 내려서 축으로 내려버리는 것이 첫 번째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문제를 내려보면 이걸 갖다 몽땅 다 내려버립니다. 이걸 똑같이 내려버려요. 근데 내리는 스킬이 두 가지 스킬이 있는데 지금 얘는 이 축하고 평행하잖아요. 그죠? 축하고 평행하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린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뺀다는 개념은 똑같은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fx 빼기 gx의 그래프는 gx가 얘가 x축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g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를 뺀다는 것은 요 간격들이 어떠한 값을 갖는 거잖아요. 요건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고, 그쵸? 그럼 요 선이 뭐가 되게 그려주면 되냐면 축이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요 놈을 갖다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놈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돼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 fx, gx가 직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가 gx란 말이에요. 요게 fx고. 그럼 요 놈을 갖다 내리는 방법은요. 여기는 내리는 간격이 달라지는 거죠. gx만큼 여기는 일정하게 k만큼을 쭉 내려버리는 거고 요 놈은 내리는 간격이 요것에 따라 간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뒤에 있는 빼기로 되어 있는 식의 x축으로 내려오게끔 맞춰주면 이 길이는 그대로 한 라인 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곳에 0을 찍고 만나는 곳에 0을 찍고 만나는 곳에 0을 찍어서 자, 올라갔다가 얘는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식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fx 빼기 gx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요. 이거랑 y는 k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중에 붕 떠가지고 두 넓이 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 버립니다. 이제 근데 이 놈을 갖다 밑으로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가른 선이 x축이 되게끔 가려주는 것이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굉장히 많이 써먹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밥 먹듯이 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푸시다 보면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스킬이 이제 그렇게 작동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내려왔을 거고 여기가 이제 요걸 k만큼 내려버렸으니까 여기 뭐가 될 거냐면 4-k가 되겠죠. 요 식이. 그럼 이 식도 뭐로 바뀌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k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럼 2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저 넓이라는 얘기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말하는 거로 바뀐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문제는 쉬워지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0부터 2까지 적분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해버리면 되니까요. 0이 나온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요 개념을 조금 제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놈의 넓이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그 개념 이해 문제 없죠? 자, 근데 그럼 이게 제가 이제 좀 전에 여러분들이 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이었고 요 놈이 여기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요 그래프 fx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0부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그러면 3까지 fx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분에서 내가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티그럴에 들어가 있는 이놈은 뭔가가 반드시 미분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함수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미분에서도 프라임에 대한 함수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프라임을 갖고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증가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했겠어요? 감소했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하니까 다시 올라갔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서 0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이 여기 y값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을 때하고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 값과 이 값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즉 올라간 만큼은 이만큼이고 내려간 만큼은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같다는 얘기는 처음에 출발한 값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거죠. 천천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개념들이 되게 고난이도 개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다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근데 우리 3차에서 우리 여기 이거 관계 있죠. 몇 대 몇이라는 관계 있죠. 2대 1이라는 관계가 있죠. 그럼 여기가 2대 1이라는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내려오면 이것도 2대 1이라는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3이었으니까 여기 뭐겠어요? 1이었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얘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여긴 당연히 올라갔을 거고요.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을 텐데 얘가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치고 여기가 만약에 2였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개념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개념하고 얼마 차이가 나겠죠?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차이는 당연히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넓이가 더 많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동 거리를 묻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이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이건 양수로 계산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적분 얘기한 거고요. 그럼 플러스만큼에서 마이너스만큼의 간격이 차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어디니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넓이를 물어봤을 때는 얘가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를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넓이가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넓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이는 최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쵸?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았어요. 자, 깔아놓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어디다 써먹냐면 일단 아직 이 문제가 사실 다른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를 먼저 갔다 올게요. 그럼 요 개념을 써가지고 문제 푸는 걸 한번 쓱 갔다 올게요. 넘어갔어요. 어디로 가시면 그 문제가 있냐면요. 432쪽으로 갑시다. 432쪽에 79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갖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8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1,8이 뭐 이쪽이 돼가지고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나왔죠. 쭉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일단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제 A라고 하는 선인데 A라고 하는 선은 당연히 여기가 0, Y가 0 될 테니까요. X가 1일 때겠다. 그지?
A점은 1,0 여기까지 동의되셨어요? 자, 근데 K라고 하는 선을 쫙 갈랐더니 넓이가 두 개가 어땠다는 얘기죠? 같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식을 쓸 때 어떻게 식을 쓰냐면 몽땅 다 K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가로치고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넓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0부터 1까지를 적분해보려면 아까 마이너스 K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적분하면 뭐 나온다고 쓰면 되잖아요. 0이 나온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요게 내리는 스킬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막 적분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겨먹고 여기에 K를 떡 하나 넣었는데 아니 이 넓이랑 같다는데 여기가 K인데 그럼 요걸 갖다 X좌표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했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일단 이거를 구하는 것 자체가 미지수로 뜨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 풀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8이 K가 되는 x가 얼마냐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8 마이너스 K고요. x 플러스 1은 3의 루트 8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루트 8 마이너스 K다. 자, 이걸 여기다 딱 하면 놓고 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K를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에서 얘를 뺀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죽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쫙 내리는 스킬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첫 번째 스킬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이 넓이랑 같다라고만 했어도 어찌어찌 해볼 만은 해요. 같다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넓이랑 그럼 이 넓이를 해서 그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값이 상수로 딱 떨어진다면 얘는 그래도 어찌어찌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값이 제일 높을 때 최대값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요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이 얼마냐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렇게 되죠. 요 값이 얼마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스킬 두 번째 스킬이 나와요. 첫 번째 스킬은 이 그래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같은 넓이로 바꿔버리니까 그대로 쭉 내려서 문제를 푼다. 여기 첫 번째 스킬이에요. 물론 이것을 갖다가 회전시켜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이제. 자, 그럼 요 놈이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볼게요. 그럼 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든 뭔 짓을 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스킬인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축이 이렇게 있었고요. Y는 K를 하나 딱 하나 때려놨어요. 여기가 K. X 값을 준 게 아니라고 Y 값을 때려놨어요. 요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과들은요. 여기가 T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겁나게 많이 나와요. 수능 단골이고요. 4점짜리 킬러 문항 단골이에요. 29번, 30번, 21번 요 단골들 단골 문제. 특히 이과는 29번, 30번 중에 하나는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두 번씩은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미지수로 때려놓습니다. Y에다 T를. X에다 T를 때려놓는 게 아니고 Y에다 T를 때려놓는 거예요. 미지수를 때려놓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Y값이 K니까요. 4-K 제곱은 X제곱은 K죠. 자, 그러면 넘어가면 X제곱은 4-K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K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쪽은 이쪽일 테니까 이쪽은 플러스 테니까 아 x는 이 값이구나 라고 놓고 들어갈 수도 있죠. 하수. 이렇게 푸시면 하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3차 함수가 있었어요. 여기다 k를 떼놓으면 요 k, 요 x 값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k라고 놓고 자 이것을 x는으로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안 되지. GG가 나오잖아요. 2차는 그나마 이것도 완전 제곱이 가능한 형태니까 얘가 가능한데 얘가 3차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GG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기교육상으로 이건 그래서 이제 조기교육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있으면 문제가 쉽잖아요. 그렇죠? 요 놈을 미지수로 잡아요. 요게 두 번째 스킬이에요. 자, y에다가 미지수를 빵 때려놨을 때, y에다가 미지수를 빵 때려놨을 때요, x좌표를 내가 임의로 미지수를 정해버려요. 그럼 뭔 일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요걸 근과계수니까, 요걸 근이라고 해서 내가 알파라고 놔볼게요. 요거 잘 익히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얘 이렇게 푸는 건 하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교점을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내가 과감하게 여기 알파라고 잡아버립니다. 미지수로 알파라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식이 벌어지냐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4-알파 제곱은 k다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뭐 아까 선생님 여기서 x로 놨던 거랑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뭐가 다른가 보세요. 여기가 k였죠? 아까 거랑 다시 볼게요. 여기 근 몇 개죠? 3개죠? 알파, 베타, 감마예요. 이렇게. 그럼 무슨 식이 나오냐면 알파의 세제곱 빼기 4 알파 제곱 더하기 5는 k다라고 하는 관계식이 펴나와버리고 말아요. 자, 이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미분에서 최대 최소를 갖다 제가 난이도 높은 거 건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 딱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 있죠. 미지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을 k라고 놓고 미지수를 과감하게 때려잡으라고 얘기를 했죠. 미지수를 과감하게 때려잡고 그 관계식을 써란데 자, 여기가 k가 나왔을 경우 y에다가 미지수를 빵 때려놓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편하게 돌파하냐면 x를 그냥 알파라고 잡고요. 관계식을 써놔요. 그러면 아까 x로 놨을 때 얘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x는 4 루트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걸 안 써요. 그냥 이대로 놔둬요. 어차피 관계식인 거죠. 어차피 관계식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그럼 얘를 내렸다라고 칩시다. 이제 여기를 알파라고 잡은 거예요. 알파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y에다 미지수 빵 때려놓고 물어볼 때는요. x를 그냥 미지수로 때려 잡으라고요. 그리고 관계식을 써놓으라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장담하건대 니네 나중에 질문할 때 보면 얘 미지수는 안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요게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환산해서 빵빵빵빵 때려낸다. 편하게 풀기 편한 거로 바꿔낸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쪽에 미지수가 떴을 때 얘를 과감하게 미지수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관계식을 써놓고 요 관계식은요. 여차하면 K로 정리할 거면 알파는 하고 루트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알파로 정리할 거면 그냥 K 대신에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자, 좀 이따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야, 얘를 그러면 여기를 내렸다라고 치면 여기를 아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라는 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었잖아요. 여기가 2였고요. 그쵸? 요 식이 요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뭐가 됐어요? 알파가 됐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다면요. 자, 써드릴게요. 0부터 알파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의 dx를 했더니 요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의 x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0부터 알파까지가 되겠죠. 자,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의 알파가 됐겠네요. 그죠? 0은 빠지면 이제 요 따위로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얘가 이 넓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알파부터 2까지 적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 놈을 갖다 적분하셔도 좋고요. x제곱 빼기 4 마이너스 k 요것을 적분하셔도 되죠? 상관없잖아요. 요거는. 자, 그럼 요걸 갖다가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4 마이너스 k의 x 해놓고 알파부터 2까지를 적분하시면 넓이가 튀어나오겠죠. 이 여기 그냥 무식하게 간 거예요. 그럼 2를 집어넣고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긴 3분의 8 빼기 4 마이너스 k 곱하기 2 빼기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3분의 1 알파의 세제곱 빼기 4 마이너스 k 곱하기 알파가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 알파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2 들어가니까 여기는 3분의 8 빼기 8 플러스 2k고 이런 따위의 식이 나왔겠네요.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넓이가 됐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식을 써놓은 거랑요 아까 루트로 쓴 거랑의 차이를 보면은요 여기서는요 k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죠. 관계식이니까요. 루트가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풀었든 간에. 루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k 대신에요 4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집어넣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정리하신 다음에. 그럼 알파에 관련된 어떤 3차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헛둘셋 해가지고 범위 잡아서 최대치로 잡아버리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런가 모르겠어요. 이거 별표 쳐놓고요. 어떻게 풀이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된 스킬이 두 가지 스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해서 여유있게 이거를 갖다 안 들어본 친구들은요, 이 문제 아예 접근을 못해요. 풀이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스킬이에요, 이게. 자, 요거는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저한테 질문하러 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스킬들 일단 잘 기억하시고요. 요 스킬 갖고 문제 한번 좀 더 풀어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423쪽으로 왔어요. 난이도 높은 거 위주로. (798번에)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스킬 사용될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릴 거예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스톱. A의 넓이 구하셨어요? A의 넓이 구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구했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내려요? 올려요? 올려요. 올려요. 왜 내리라 그랬더니 맨날 내리고 있니? 올려요. 올리라고요. 왜 그러냐면 접근한다 그러면 이거랑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1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여기가 한 칸이 올라가서 1 있는 곳에서 얘가 이렇게 생겨 먹잖아요. 그럼 여기 5가 됐을 거고 요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가 2가 되잖아요. 그럼 전체 넓이는 10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를 접근해버린 걸 빼버리면 이 넓이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근데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푸느냐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낑낑거리지 말고요. 여기서 은근히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올렸다 내렸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 놈을 똑같이 이거 전체를 갖다가 한 칸을 싹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 요 넓이가 A란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것도 보세요. 눈치챘어요? 이것도 한 칸 쓱 올라가면 되는 거 동의되세요? 한 칸 쓱 올라가면 되겠죠. 한 칸 쓱 올라가면 여기가 5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이 아니고 1이 되는 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냐면 y는 ax가 아니라 a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놈은 아까 뭐였냐면 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4점짜리라고 해서요. 마냥 어렵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일반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발상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발상을 조금만 바보로타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발상이 얘를 올렸다 내렸다 환산해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얘 넓이가 B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넓이도 여기가 2죠? 여기가 5면 2, 5, 10이고 여기도 2, 5, 10 똑같잖아요.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같다는 것은 결국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아까 밑에서는 접근하면 어떻게 되지 하니까 머리가 더럽게 헷갈렸잖아요. 근데 얘를 올려놓고 생각하니까 이 넓이 구하는 것은 껌이잖아요. 0부터 2까지 dx 해버리면 이 넓이 끝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거랑 0부터 2까지 ax 플러스 1의 dx를 하는 거랑 넓이가 같다 그러면 a 값은 쉽게 튀어나오잖아요. 짭짭짭짭짭짭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물론 여러분 이러셔도 됩니다.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직선이잖아요. 이거 적분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셔도 돼요. 여기는 1일 거고 여기는 2를 집어넣으니까 2a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넓이가 돼요. 적분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맞죠? 그럼 여러분 막 뿔마가 헷갈려서 막 이게 엉뚱한 곳에 나오면 그냥 올려버리시라는 거예요. 올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풀이 연습시키는 이유가요. 요게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올려서 내려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편하게 각색해서 문제 풀으라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봅시다. 자, 799번 문제.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일단 여기서요. 순간식을 해석해야 되는 건 이거죠. 이건 해석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x가 뭐 집어넣어요? 0 집어넣죠? 그럼 g의 0은 0이다가 됐을 거고요. 양변 미분해야 되니까 g 프라임 x는 fx4가 되겠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이 g 프라임이니까 g는 이것을 적분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먹을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증가했다가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감소했다가요. 여기서 다시 증가하겠죠.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g의 0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0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더라? 올라간 만큼 얘가 내려와서 여기 그럼 얘가 0이었으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저번에 고급 스킬 하나 가르쳤는데 이게 3차가 돼버렸으니까 이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2대 1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뭔가로 결정됐다면 여기는 2대 1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막혔어요. 왜 막혔을까요? 얘를 뜩하니 보니까 이건 습관적으로 여기 2 잡아두라 그랬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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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모르는구나. 얘들아, 이게 2대 1이면 1대 1대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 3이잖아요. 내가 원래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닌데 이 문제가 너무 허망하게 끝났어요. 이걸 내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자, 일단 이거 못 들은 걸로 해.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때 미지수 잡고 그냥 여기를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나눠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베타가 여기고 여기가 알파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같다 보니까 아 여기가 2대 1이구나 해서 알파가 3분의 1 베타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3분의 베타라는 것이. 그쵸? 근데 이제 말하고 싶었던 의도는 이거예요. 식을 구하는데 우리는 x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값을 모를 때는요. 미지수를 과감하게 때리라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지수를 때려놓고 관계식을 잡아놓으면요. 식을 정리를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거로 정리하시면 돼요. 꼭 한 문자로 내가 미리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식만 미지수 과감하게 때리고 관계식 써놔라. 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게 요 대목을 알면 여기가 2였기 때문에 너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됐어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그럼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0이고 그럼 식이 끝나버린 거죠. 왜냐면 gx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x가 있을 거고요. x-3의 제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최고차 항의 개수가 뭔가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가 뭔가 예를 들어서 k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g의 0이 뭐라고?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네요. 이 k를 구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그냥 g 프라임 5하고 g의 5를 집어넣으면요. k 곱하기 5 곱하기 여기는 5를 집어넣으니까 4가 됐겠죠. 그 다음에 프라임을 하게 되니까 k는 앞에 있을 거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됐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5를 집어넣게 되니까 4 더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요. 여기는 24가 되네요. 이렇게 하면 답이 그냥 튀어나오네요. 다행스럽게. 이걸 미분해가지고 A하고의 관계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멈칫했는데, 그럼 이제 요거 제가 오늘 하는 수업들은요, 넓이를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보는 눈에 대한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때 제가 위아래로 깔아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빼서 하라. 그러면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넓이는 같으니까예요. 어차피 넓이는 같으니까. 자, 일단 쉬운 거부터 갑시다. 431쪽으로 왔어요. 자, 마플 개념 익히 5번 문제 보여요. 자, a가 1보다 큰 실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다. 그럼 아마 이치 함수가 이런 따위로 그려졌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헛둘 셋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럼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랑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두 개의 넓이가 어떻게 되게 한다 그랬죠? 같아지게 한다 그랬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 넓이를 구하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서 아래를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를 빼고 여기서 여기를 빼고 이렇게 따지면 죽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망치를 꽝꽝꽝 두드려서 같은 넓이가 되게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ax의 제곱 플러스 ax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x세제곱 빼기 1 플러스 a의 x제곱 플러스 ax는 이렇게 됐겠죠. 맞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만나는 곳이 세 개라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럼 어디가 여기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넓이를 푸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럼 얘가 0 되는 걸 해야 되니까 일단 0 되는 걸 잡아야겠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프라임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어디서 이게 넓이가 바뀌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일단 얘는 x로 묶어 줬고요. x제곱 플러스 빼기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0이라는 것은 나왔으니까 이놈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때 까먹으신 분들 기억하세요? 미지수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미지수의 차수 때려보라 그랬어요. 미지수의 차수가 어때요? 같지요? 같으면 숫자 넣는 거예요. 숫자를 넣을 때 고민할 게 없는 게 A랑만 없어지게 하시면 돼요.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돼요. 되셨죠? 물론 인수분해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게 3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릇처럼 요걸 봐두세요. 미지수가 떴을 때는 차수부터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차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차수가 여기 제곱이 있으면 여기에 A가 들어가야 돼요. 차수가 다르다면.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1이라는 근이 있다는 얘기는 x에 1a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는 x하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다가 됐겠죠. 그럼 요 놈은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a다가 됐네. a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죠? 자,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해서 답을 내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같은 넓이로 환산하라는 거예요. 자, 797번 문제 한번 쓱 봅시다. 3차가 있었고요. A의 넓이는 암산으로 나오죠. A의 넓이 어떻게 나오더라? 12분의 간격 4제곱 최고차. 동의되죠? A의 넓이는 암산으로 나오는데 B의 넓이 때문에 문제네요. 자, A랑 B의 도형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뭐 나온다 하시면 되죠? 0 나온다 하시면 되니까 게임 GG. 됐죠? 자, 문제는 이제 2번 같은 문제예요.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한쪽에서 한쪽을 빼버린다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얘 갖고 풀지 말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풀면 돼요? 2분의 1 x제곱 빼기 kx를 풀면 되죠. kx가 x축이 되니까요. 그럼 두 넓이가 같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2까지 적분했더니 뭐 나온다? 0 나온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환산 이해되셨어요? 자, 그놈을 갖다가 자, 발전 왼쪽에 430쪽에 발전 문제 796번으로 가보세요. 자, 해보세요 일단. 자, 얘를 구하는 방법들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을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넓이를 구한다 해서 여기서 여기를 빼서 적분하고요. 이 넓이를 구한다 해서 여기서 여기를 빼서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과히 틀리진 않습니다. 두 넓이는 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넓이가 절반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큰 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한쪽에서 한쪽을 뭐 해버리시면 됩니다. 빼버리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x의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놈을 0부터 1까지를 적분을 하게 되면 전체 넓이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것의 절반을 뚝 자르면 요 넓이가 되겠죠? 맞잖아요?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빼기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x의 제곱의 dx를 0부터 1까지 해주면 이 넓이가 같다는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자, 430쪽은요. 위에다가 돼지꼬리를 하나 딱 쳐놓으세요. 정리를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지금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온 것들이라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문제 중에서 넓이를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대처법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또는 원주를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무조건 넓이는 2등분 돼요. 그러니까 그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하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무조건 이등분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세 번째요.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러면 반대쪽에 중점을 지나면 2등분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네 번째요. 삼각형이 있었는데요. 이 점을 안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놈의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정리가 어차피 다 필요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요거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전체 넓이를 구해요.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요, 요 넓이에요. 즉, 이건 넓이를 구해서 푸셔야 된다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특정하게 원의 뭐의 넓이를 2등분 하는 거야 했을 때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요, 넓이를 구해서 절반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정리가 되었다면 마플 개념키 4번으로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곡선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nx에 의해서 2등분 된다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있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는데요. 넓이가 딱 2등분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이걸 왜 여기서 정리를 하느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빼서 넓이를 적분을 해요. 이 넓이를 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적분을 해가지고 넓이를 더해서 두 개가 같다 이러면 죽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에 이제 거의 지옥의 늪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넓이를 2등분 하는데 얘가 딱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계층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럴 때는요.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넓이가 절반이다라고 식을 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게 풀어버렸다는 게. 근데 왜 그러냐면 전체 넓이가 겁나게 쉽죠. 공식 있잖아요. 6분의 기억나니? 6분의 간격 1인가요? 최고차 1이죠? 이 넓이가 6분의 1이에요. 그럼 이 넓이는 얼마란 얘기가 되는 거죠? 12분의 1이란 얘기가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하고요. mx의 교점이잖아요. 이 교점 구하는 것이 겁나게 쉬우니까 이 넓이도 겁나게 쉽게 구하는 거잖아요. 왜? 교점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해 주니까 x제곱 플러스 m-1의 x는 0 그러니까 x는 x하고 x 플러스 m-1이니까요. 여기는 1-m이 됐죠. 어차피 우리는 이거 빵빵빵빵 때려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6분의 1-m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는 1이겠죠. 요것이 11분의 1이다가 되는 거죠. 양변에 11을 곱하면 1-m의 세제곱은 2가 1-m은 3의 루트 2. 이야, 진짜 간만에 보지. 3의 루트. 네? 어디 가요? 2분의 1 나오나요? 지랄 맞은 새끼. 자, m은 1-3의 루트 2분의 1이 m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나와요. 1-m의 세제곱은 2분의 1. 맞아요. 그래서 여기 바꿨어요. 날카로워서 고마워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답이. 근데 그럼 얘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빼서 적분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편하게 구하는 특수한 룰들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오늘의 수업이 이제 주된 내용들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서우는 거의 한계에 육박하고 있었는데